지금 자리에서는 어쨌든 한 번 더 올리든 아니든 비트 하락에 무게를 두고 있고, 이 정도 구간은 공통 하락 구간이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입니다. 우선 지난 관점을 간단히 복귀해 보면 인트로에서 보셨듯 하락을 봤었죠. 지난번에 좀 이례적으로 제가 강하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명확하게 하락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자리에서는 매수를 하면 안 된다라고까지 말을 했죠. 사실 돌이켜 보면 유튜버로서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됐지만 개인적으로 좀 강하게 확신이 있기도 했고, 저도 유튜브를 가끔 보는데 마침 그때 상승 관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조금 자극을 받았는지 욕먹을 걸 알면서도 한 분이라도 더 제 영상을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썸네일도 일부러 좀 자극적으로 만들었고, 적어도 제 구독자분들만큼은 무지성 상승 관점에 선동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좀 강하게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텔레그램에서는 계속해서 숏 타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처음에 말씀드린 타점이 오름숏 그리고 추격숏, 이렇게 두 개의 타점을 보고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추격숏에 대한 타점이 성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한 번 더 확실하게 여기 빗각 리테스트 숏 타점까지 말씀을 드렸고, 결과적으로 늦은 타점까지도 성립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타점을 잡아주는 게 제 입장에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를 믿고 봐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알고 있고, 다행히 이번 관점은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구독을 안 해주신 분들도 이제는 구독을 한 번씩 해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 현재 상황이 꽤 복잡하죠. 작은 것부터 먼저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죠. 올릴 것처럼 하다가 내리고, 내릴 것처럼 하다가 올리고를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힌 부분, 여기를 먼저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무리 봐도 임펄스는 없죠. 그러니까 모두가 기대하는 한 번의 고점을 뚫어버리는 이런 강한 추세를 여기를 베이스로는 기대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임펄스가 아니면 복합 조정 혹은 ABC 중에 하나겠죠. 용어가 어려워서 복잡하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간단합니다. 지금 이만큼의 파동은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ABC, ABC, ABC 세 개의 파동으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파동의 시작점과 끝점을 잡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따라서 방향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합리적인 카운팅만을 고려한다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첫 번째로 이렇게 ABC, ABC, ABC로 본다면 여기부터 또다시 ABC로 이어지고, 이쯤에서 C파동이 마무리가 되면은 다시 ABC로 올라가는 그림이 가능해지겠죠. 두 번째로 이렇게 ABC, ABC, 그리고 ABC, 이렇게 ABC로 본다면 이 거대한 ABC가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하락에 대한 반등 ABC라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다시 하락이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ABC가 여기에서 끝난지 여기에서 끝난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는 두 번째 시나리오를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ABC가 끝나고 여기서부터 새로운 하락 파동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지금부터는 왜 여기에서부터 하락이 시작되고 있는지, 제가 왜 그렇게 보는지 지난번 관점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는 두 가지였죠. 여기에서 바로 떨어지는 시나리오, 한 번 더 올리고 떨어지는 시나리오. 어쨌든 떨어지는 건 확실한데 중요한 건 바로 떨어지는지 아니면 한 번 더 올리고 떨어지는지였죠. 이걸 판단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90K를 터치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 후속 시나리오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이었죠. 만약 여기에서 한 번 더 올리고 떨어지게 된다면 이 90K 저항대를 건드리고 떨어지는 파동이기 때문에 그 하락이 약해질 수 있다고 했었죠. 즉, 이 하락이 직전 저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저항대를 계속해서 두들기는 형태, 이런 어센딩 형태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폐기가 되었죠. 이 저항대를 건드리지 못하고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시나리오는 완전히 폐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나리오를 봐야겠죠. 첫 번째 시나리오는 90K를 터치하지 않고 바로 떨어지는 시나리오, 즉 엔딩 다이고날을 그리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시나리오인데, 지금 상황에서 보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왜
엔딩이 가능한지를 보면은 우선 엔딩 다이고날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4파동에서 지그재그 혹은 복합 조증이 나오면서 기간을 길게 끄는 거죠. 그래서 보통 큰 시간 프레임에서 이렇게 엔딩이 나오게 된다면 사람들이 지쳐서 많이 떠나곤 하는데, 마침 여기 구간, 우리가 맨 처음에 분석했던 구간이 엔딩 4파로 보기에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 2, 3, 4, 5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체크를 해야 되는 건 볼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엔딩의 모양에 맞게 거래량이 감소하는 것도 엔딩 다이고날의 특징이죠. 한 가지 걸리는 건 이런 추세선이 잘 안 맞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 하락으로 인해 엔딩 4파의 고점이 2파동의 고점을 오버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은 없고, 무엇보다 4파동의 고점이 지난 1월 달부터 형성된 거대한 하락 추세선을 이번에도 맞고 떨어지고 있죠. 즉 이러한 이유로 저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시나리오는 엔딩 관점으로 다시 한번 저점을 깨는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엔딩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딥한 하락이 한 번 더 나와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 이거를 보면은 저는 역시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스닥을 보면 답이 나오죠.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은 이 구간에서 2년째 이어져 온 상승 추세선을 이탈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트랩으로 말아 올리나 했으나 다시 이탈을 했죠. 즉 이 말은 이 추세선을 완벽히 하락 돌파를 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적어도 다음 지지 구간인 18,500 부근까지는 빠질 것이고, 당연히 비트도 커플링 되면서 이만큼 하락할 조건들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엔딩이 만들어지면 이쯤에서 진짜 저점이 찍히고 상승장 시작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물론 이런 자리에서는 높은 확률로 기술적 반등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엔딩이 만들어지더라도 반등 후에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 확률이 더 높고, 아니면 이때쯤 되면 오히려 모두가 외칠 엔딩을 깨면서 빅숏이 한 번 더 나오고 저점이 찍힐 수도 있겠죠. 미리 여러 가지 상황을 열어두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실 벌써부터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엔딩이 만들어진 이후에 천천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건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경우 매매하기는 훨씬 더 편해지겠죠.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해서 숏 관점을 볼 생각이고, 반등 자리에서 롱은 짧게 숏은 길게 잡는 전략으로 매매를 할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관점이 폐기되는 순간은 언젠가? 명확합니다. 바로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할 때죠. 지금 자리도 보면 이런 매물대라서 반등이 조금 나오는데, 만약 이 반등이 기술적 반등으로 끝나지 않고 이 추세선을 돌파해 버린다면, 이 추세선을 돌파했다는 것은 90K 매물대를 터치한다는 의미이고, 물론 다시 저항을 맞을 확률이 높지만 이건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폐기를 했었던 첫 번째 시나리오를 다시 가져와야 될 수도 있겠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오늘 말씀드린 모든 시나리오를 폐기하고 다시 새로운 전략을 짜야 될 텐데, 그럴 경우에는 제가 바로 다시 영상을 올리거나 급하면 텔레그램에라도 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